오늘은 이 복잡한 상속 분쟁에서 내 상속분을 포기해서라도 형제들과의 분쟁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어떤 분의 상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랍니다. 이 상담 내용을 읽어드리면, 저희는 4남매 형제가 있고 부모님들이 4, 5년 전에 모두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많지는 않지만 3, 4개 부동산을 남겨주셨고, 그 부동산에는 근저당 채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도 함께 있습니다. 몇 년간 형제들끼리 상속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은 이러한 형제들 간의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제 상속분을 어떤 특정 상속인이나 나머지 상속인에게 주고 이 싸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상속 포기를 했음에도 상속 부동산에 발생한 각종 세금이나 근저당 채무, 임대차 보증금 책임을 제가 부담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상속 포기나 상속분 양도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라는 상담 내용인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상담자의 그 사연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상담해드린 사안이죠. 네. 보통은 이제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제 해외에 거주하신 분으로서 이제 자기 몫을 포기하고서라도 어떤 형제들 간의 이제 복잡한 분쟁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상속 분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민법상의 상속 포기, 네. 그 가정법원에 3개월 내에 하는 그 포기를 하면 아예 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걱정하시는 그 세금이라든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임대차 보증금, 근저당 채무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4, 5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 상속 포기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3개월. 그렇죠. 이 기간이 지나서 민법상 상속 포기는 힘들 것 같은데 네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상속 포기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민법상의 상속 포기도 있지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다른 상속인들한테 주고 싶다. 뭐 이런 거는 약정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내 재산 포기할 테니 너네들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내 상속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을 다른 상속인한테 이제 증여하는 꼴이 되니까 증여세가 이제 발생을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다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아직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제 상속법상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 미등기인 상태에서만 그 규정이 적용이 되고 네. 일단 법정 등기라도 등기된 상태에서 후에 이제 내 상속분을 포기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게 되면 그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발생한 상속 채무, 망인의 근저당 채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이러한 상속 채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다른 상속인들이 책임지는 게 가능한가요? 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건 적극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문제는 이제 채무도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긴 한데요. 이런 갚아야 될 빚, 이런 부채는 이른바 소극재산으로서 적극재산과 달리 채권자라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즉 돈을 청구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저당 채무에서는 은행이 채권자가 될 것이고요. 그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채권자인데 이들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들의 상속분이 어떻게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그 채권 회수 가능성이라든지 자기 권리 관계에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 재산과 달리 상속 채무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근저당 채무와 같은 금전 가분 채무의 경우 당연히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 기속되고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고요. 다만 그 분할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그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채무를 분담하는 경우, 즉 내 채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경우에는 이걸 면책적 채무 인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면책적 채무 인수는 그 민법 제454조에 의해서 채권자, 즉 은행이나 임차인, 그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효력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제한이 있게 되고요. 다만 그 약정, 당사자 간의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되고 당사자 간의 구상 관계만 이제 성립할 뿐이죠. 그럼 불가분 채무의 일종인 임대차 보증금 채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앞에 그 근저당 채무하고 이유는 다르지만 그 불가분 채무 자체는 개념상 나눌 수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죠. 다만 이제 임대차 보증금 같은 그 불가분 채무의 경우에는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사건 같이 어떤 특정 상속인이 임대차 보증금이 설정된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게 되고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은 받으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게 뭔가 좀 상식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평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임대차 보증금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이에 동조하는 그 하급심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존재하던 이 상속 채무 말고요. 네.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하는 뭐 상속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네네. 종부세는 상속 개시 후에 발생한 것이니까 상속 채무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속 개시 후 2년 후에 상속 네. 재산 분할 협의로 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에게 재산세나 네. 종부세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상속법상 규정은 좀 변론으로 하고요. 재산세 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그 지방세법 120조 그리고 동법 시행기축 53조에 따르면 그 상속 개시가 되었으나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한 그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네. 주된 상속자의 재산으로 보고 과세를 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그 주된 상속자는 그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보통 배우자죠. 배우자로 하되 그 배우자가 없이 상속 지분이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가장 연장자에 대해서 그 재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과세상의 납세 의무자일 뿐이지 네. 상속법상으로는 별도로 그 상속 지분에 따라서 당연히 정산이 돼야 되고 당사자끼리 구상관계가 별도인 것은 구분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다시 사안으로 돌아와서 예. 상담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재 분할 협의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상속분 양도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공동상속인들이 하는 거라면은 상속분 양도는 개별 상속인들이 내 상속분을 A 상속인이 B 상속인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넘기는 계약을 말하고요.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다만 이런 상속분 양도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자산 양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내 지분을 누군가 특정인한테 무상으로 주게 되면은 증여세, 그걸 대가를 받고 주게 되면은 양도세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네.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 시에는 이것이 이제 미등기 자산 양도로 봐서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견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찬동하진 않지만 아직 이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재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세무사님이나 관련 세무사님한테 이런 양도세나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상속분 양도가 있다고 해서 상담자분께서 기존 근저당 채무나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재산세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 그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분 채무나 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어떤 특정 상속인이 책임지도록 양도한다 하더라도 이는 면책적 채무 인수, 즉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만 유효할 뿐이지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단지 내부적으로 구상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 뿐이지 상속분 양도나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어떤 이런 채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상담자 분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가정법원에 하는 상속 포기도 할 수 없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모든 공동상속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협의도 할 수 없다면 네. 결국은 이제 상속분 양도 방법밖에는 없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기존 상속 채무나 상속 개시 이후에 발생한 재산세 등의 그 책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양도 협의 내용에 채무에 대한 책임을 양수자가 반드시 지도록 하고 그것을 지지 않았을 때 어떤 위약금 규정이나 또는 그거에 대한 책임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 그런 대비책을 세워놓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형제 간의 상속 분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특히 부동산 상속과 관련하여 기존 상속 채무나 관련 세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유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